안녕하세요.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 공업소입니다. 여기는 서초동에 위치한 45평형 3베이 구축 아파트인데요. 올해로 19년 차가 되었어요. 2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 요즘 트렌디한 개방형 인테리어 레이아웃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곳은 핸디캡이 다소 있는 구조로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현관이 좀 좁은 편이고요. 공용부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요즘 트렌드는 소통형 구조로 대면형 주방이 대세인데요. 여기는 내력벽이 주방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어요. 거실 확장부도 좌우에 날개벽까지 내력벽이어서 시원하게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천고가 낮은 편이라 천고를 좀 높여볼까 했는데 천장 위로 스페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한 3에서 4cm 공간으로 간신히 전기 배선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은퇴한 부부가 생활할 공간인데요. 두 분은 지금의 구조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구조 변경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취향과 니즈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어떻게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관부터 살펴볼게요.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중문이 위치하죠. 현관의 길이가 짧아서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발장 쪽으로 깊이가 좀 있었어요. 만약에 식구가 많아서 수납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도어를 앞쪽으로 내고 팬트리 겸 신발장을 크게 제작할 수도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두 분이시다 보니 수납 공간은 내부 다른 곳으로 이용하시고 이곳은 동선의 공간으로서 넓게 활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가끔 의자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스툴 의자는 직접 활용도 하지만 오브제 같은 작품의 느낌도 있어서 이런 디자인 스툴을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중문 유리는 불투명 모루 유리를 사용했어요. 적당하게 프라이버시도 가려주지만 빛은 은은하게 투과되어서 간접적으로 개방성 유지하는 의미에서 선택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거실에는 장식장과 TV 쪽에 긴 선반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선반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장식장의 위치, 이런 1차적인 문제만 간단히 해결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설명드린 확장부의 내력벽 날개와 그 옆에는 또 우수관까지 있었고요. 입구 옆에 있는 방에서 에어컨 배관이 내력벽 안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배관은 또 거실 에어컨 단내림 형태에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구조적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어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엉켜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기능만 살리고 아름답지 못한 건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름답기만 하고 실용성이 없으면 그것도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고심 끝에 완성한 결과물은요, TV면과 날개벽을 억지스럽지 않게 곡면으로 연결해주면서 에어컨 배관 동선을 거실 단내림 박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었고요. 날개벽은 옆에 장식장과 붙은 가구처럼 보이게 페이크 도어로 비율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식장 뒤로는 우수관을 깜짝같이 숨겨버렸습니다. 이 페이크 도어를 보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여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장 느낌의 마감 필름을 곡면에 이어진 장식장과 또 간접 박스 단면, 그리고 반대편 날개벽까지 연장시켜 사용을 했어요. 거실 공간을 연계성 있는 디자인으로 크게 묶어주었습니다. 선반 디자인도 가구와 유기적 구조물처럼 느껴지게 같은 마감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용부의 마감 특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천장은 무몰딩 형식으로 하고요. 하단부는 걸레바지를 변형해서 높이를 좀 높여주었어요. 컬러를 바닥 컬러와 같은 계열로 묶어주니까 바닥이 더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용부 공간을 얼핏 보았을 때 무난한 컬러감 매칭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인테리어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 녹여져 있는 작은 디테일과 라인 정리, 색감과 텍스처의 조절로 구조적 핸디캡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품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주방 기존 동선에서 큰 변동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기존 주방보다는 덜 답답해 보였으면 하는 니즈가 있으셨죠. 그래서 상부장은 후드가 있는 면 쪽으로만 세팅을 해드리고요. 정면 상단은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서랍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양념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인덕션 아래쪽으로 넣어드렸고 2단 서랍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속서랍으로 수저함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식품이나 기구, 그릇 같은 것들은 좀 잔짐들이죠. 이런 것들은 선반형에 넣으면 창고가 돼버려요.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방 구성할 때 하단 쪽에는 서랍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철제렉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컵 거치에도 예쁘게 라인이 정리되고요. 캡슐 커피 사이즈도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해요. 조리기구도 나란히 걸어 놓으면 정리열돼 보여서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해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안주인께서 패브릭이나 포인트 조명에 대한 확실한 취향이 있으셨어요. 가튼과 레이스 패브릭은 꼭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소프트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던한 백그라운드 인테리어와도 어우러지게 디테일이 너무 많은 조명보다는 골드의 직선과 클래식한 가등이 어우러지는 절제된 라인의 식탁 펜던트를 추천드렸습니다. 유광 세라믹 상판에 골드 마블 컬러와도 매칭이 아주 잘 되어 보입니다. 두 내외분의 취향이 달라서 TV를 따로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방에도 큰 사이즈의 TV를 넣어드렸는데요. TV 상단의 장이 옆에 키 큰 장만큼 나오면 너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림자도 질 수 있어서 한 뎁스 넣어서 플랩장을 구성해 보았어요. 이게 요물인 게요. 모자, 가방 이런 소품들 넣기 딱 좋은 사이즈라 문을 열면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서랍을 4개로 나눠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들 분류할 수 있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따로 사용하기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띄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2개를 붙여서 킹 사이즈처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댁의 경우에는 한 분은 하드 타입, 한 분은 소프트 타입 이렇게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선택하셨습니다. 화장실은 두 부부가 한 칸씩 따로 나눠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요. 보통 마스터룸 화장실은 좀 좋게 만들고 공용부는 약식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컨디션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1200에 600 포셀린 타일을 사용했고요. 배관 위치, 기물들 위치 모두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픽스한 후에 여기에 최적의 타일 라인으로 계획해서 미리 도면화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혹 이렇게 치수들 없이 작업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하면 아무리 값비싼 도기와 타일을 시공한다고 해도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세면대 쪽 배수구는 요즘 냄새 역류의 이슈가 있어서 없앴고요. 건식 화장실로 변경을 했어요. 특별히 샤워 공간을 상당히 넓게 세팅을 했는데요. 샤워를 하시고 나서 휴젠트로 드라이 기능까지 사용하시는데 훨씬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과 거실 욕실의 차이라면 똑같은 이탈리아의 스카라베오 세면대를 사용했지만 안방을 사용하실 분은 널찍한 개방감을 선호하셔서 벽부지 세면대 형식을 선택해서 보틀 트랩으로 깨끗하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공용부 화장실은 안정감 있는 세면대를 선호하셔서 하부에 PS장을 제작 시공했습니다. 여기 상부장 속 보시면 전동 칫솔 거치대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구조에서 획기적인 구조 변경은 없었어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축의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생활 개선 공사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디자인과 기능성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또 정교하게 시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적용해보고 싶거나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있으셨나요?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업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